혹시라도 내가 전립선암을 겪고 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근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이 2020년에는 연간 140만 건에서 2040년에는 연간 290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전립선암의 발병이 높아지고 있죠. 암의 등급이나 내가 받는 치료의 종류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또한 증진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한 운동을 통해서 전립선암 치료 후에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관리도 할 수가 있죠.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은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암과 관련한 피로감을 줄이고 근육량 또한 유지를 시키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그 외에 다른 질환과 같은 여러 합병증들을 줄이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개선시키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2006년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실제로 암 생존율을 50에서 60%를 높일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안드로겐 결핍 치료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이러한 운동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운동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빠르게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깅, 사이클, 등산, 수영과 같은 운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항 운동, 웨이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운동이나 세라밴드 등을 이용한 운동들이 이러한 저항 운동에 해당을 해요. 아마도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것도 이러한 저항 운동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저항 운동은 안드로겐 결핍 치료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더 중요한 운동이 돼요. 세 번째는 골반 기저근 운동입니다. 골반 기저근 운동은 아마도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운동이실 텐데요. 특히 전립선 절제술, 수술을 택하시는 남성분들은 수술 전후로 이러한 골반 기저근 운동을 통해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암을 경험하시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중고령의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근육이 뻣뻣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죠.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나의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린다면 낮은 부하의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높은 부하의 운동 혹은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골반 기저근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 운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전에 유산소 운동이나 웨이트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뭔가 기구를 이용하거나 딱 각을 잡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함으로써 숨이 차고 땀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활동 수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 어떠한 종류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의 강도는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권장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강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숨이 차고 땀이 나면서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을 중강도 정도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규칙만 지켜진다면, 만약에 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면 테니스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정원등을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힘든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암을 겪으시는 분들이 중고령인 점을 감안을 하고 여러 전립선암 치료의 부작용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고강도의 운동을 할 필요는 없이 조금은 낮은 중강도의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죠. 피로감은 전립선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특히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뼈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같은 위험이 같이 있으셔요. 그렇기에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골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너무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세요. 운동에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운동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현재 나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죠. 전립선암,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의 부작용, 또한 전립선암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더더욱 좋겠죠. 혹시라도 내가 전립선암을 겪고 있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암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